유리수와 유리해진 시간 양심적 금융인 유리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이 보험을 제대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보험의 종류, 그리고 통계로 보는 보험, 병원비로 보는 보험, 진단비, 사망, 수술비, 후유장애에 대한 특약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보험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강보험이라고 해서 이런 큰 상품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비보험. 그래서 보통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이제 실비보험이 종합건강보험에 이제 2017년 이전 상품들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 있어서 요거를 통으로 이제 실비보험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음으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동차 보험, 그리고 같이 가입하는 게 이제 운전자 보험, 그리고 이제 치아 보험까지. 그래서 크게는 이런 맥락의 보험들이 있고, 오늘 다룰 것은 이제 종합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제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입원비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먼저 통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적인 통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확률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그리고 4위가 뇌혈관 질환.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통계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1, 2, 3위가 이제 암과 뇌, 심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하면은 종종 듣게 되는 얘기가 이제 3대 진단비 혹은 이제 암 플러스 2대 진단비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망 원인이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1, 2, 3위를 누적하다 보니까 보험이 그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확률이 높은 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요즘에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폐렴. 폐렴이 쭉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최근 2018년부터 해서 이제 3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3대 진단비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 폐에 관련된 보장은 준비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암내심에 대해서만 이제 강조를 들으시는데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서 폐렴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 쉽게 생각하면은 뭐 환경이 안 좋아져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암내 심장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보험도 그쪽으로 발달하고 의료기술 역시도 이제 암내 심장에 대한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암 내 심장에 대한 질병으로 돌아가신다기보다는 이런 건 치료가 돼서 이제 병석에 오래 누워 계시다가 최종적으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이하게도 이제 자살이 계속해서 5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운수사고라고 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차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요 사건이 뭐 줄어든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의료기술 발달로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치매가 이제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실제 19년, 20년 통계를 보면은 다른 건 똑같은데 이제 치매가 점점 이제 한 6위, 5위 정도로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위부터 4위까지 똑같은데 이제 5위가 자살.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5위가 치매.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실 때도 이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초점을 다르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보험은 통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니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넘어가고, 이제 치료비로 보는 보험, 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면은 급여 부분이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받는 부분, 비급여가 이제 건강보험에서 안 해주는 부분. 해서 의료비는 이렇게 두 가지 비용이 산출이 되는 거고, 산정특례.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암과 같은 중대 질환은 건강보험이 보장이 되는 부분의 95%. 이거는 이제 질병마다 뭐 퍼센트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를 지급해 주는 거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비. 이제 3차 실비 기준으로는 급여가 90%, 비급여가 80%. 그런데 이제 최근 4차 실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80%, 비급여 70%이기 때문에 좀 더 낮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부담금이 0.5% 내지 이제 20%.
해서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암치료비는 보통 1,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 한 10% 잡으면은 1,000만 원 정도면은 기본적인 치료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를 추가적으로 더 준비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에서 연봉의 2배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암에 걸리면은 이런 단순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숨만 쉬어도 나가는 뭐 공과금, 생활비 등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 기간을 보통 1년 정도 잡고 이제 사회 복귀까지 1년 정도 잡아서 2년치 정도의 내 연봉을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대비 즉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수술이 한 번에 끝나면 제일 좋겠지만 수술이 2번, 3번, 4번 반복될수록 자기 부담금 즉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비를 준비를 하는 거고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입원비를 제외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제 실제 만나서 상담을 할 때는 파일을 이제 통계를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대회에 반출이 안 되는 자료다 보니까 진단비 같은 경우에 한 400건의 청구 건수가 있다고 하면은 수술비는 한 5,000건 정도 그리고 입원비는 7,000건 정도가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4일 이상 입원비를 기준으로 잡는 거고 1일부터 따진다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청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입원비를 빼는 이유는 비싸서 빼는 건데 비싼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청구가 많아지면 즉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입원비가 비싼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입원하기가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설계사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좀 잘못된 얘기가 암 1차, 2차, 1기, 2기는 이제 통원에서 치료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1기, 2기보다 더 심각한 3기, 4기 환자들이 병원에 꽉 차 입원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원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즉 다시 생각하면은 진짜 우리가 보험이 필요할 정도의 아프다면은 입원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입자 치료라든지 이제 신약 같이 이제 표적 항암 치료나 이제 면역 항암제 이런 거는 산정특례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비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급여 처리를 받으면은 이제 산정특례나 실비를 적용받는데 한 50% 이상은 적용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프로그램들에서 뭐 일주일에 막 5, 600씩 치료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즉 생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비는 최소한 5천 정도는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두 종류로 나뉘고 이제 생명보험사의 주계약은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명사들이 있는 거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의 손해를 메인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화재, 무슨 해상이 이제 손해보험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제3보험, 즉 사람에 대한 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통범위로서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사에 대한 구분 없이 가입을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보험사의 장점과 손해보험사의 장점이 뚜렷했는데 최근 1, 2년 사이 이 장점들을 서로가 이제 보충해 나가면서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뇌와 심장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뇌에 문제가 터졌냐, 심장에 문제가 터졌냐 그 차이로 이제 갈리는 거라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게 뇌출혈, 뇌혈관이 터져서 문제가 생긴 거. 그리고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제 코드 I60, I61, 62 이런 코드가 나와야 정확하게 뇌출혈로 인정이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뇌에서 혈관이 터졌어도 코드가 다른 코드가 나온다면은 그건 뇌출혈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졸중.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즉 혈관이 터진 거랑 뇌경색, 혈관이 막힌 거를 합쳐진 범위를 이제 뇌졸중이라는 범위로 쓰는 거고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그 외 기타 이제 혈관 관련돼서
뇌 쪽 혈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장은 급성심근경색. 쉽게 생각하시면은 심장마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범위가 이제 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해서 대표 질환이 이제 협심증. 심장이 쥐어짜듯이 아픈 질환으로서 협심증은 심장혈관이 한 5, 60% 막힌 거라면은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한 7, 80% 막혀서 이제 괴사가 시작됐을 경우에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가 이렇게 세 가지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보험을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이제 뇌혈관 질환이 중요하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 중요하다라고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15년 전만 해도 뇌혈관 질환이랑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범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을 가입할 사람들이 대부분 가입했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새로운 범위를 만들고 그걸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기 때문에 이게 부각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험을 왜 가입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험은 내가 몸으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내가 아팠을 때 최소한의 금전적인 리스크는 방어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심근경색을 제외한 허혈성 심장질환,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제외한 뇌혈관 질환은 실제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실제 예시로 이제 협심증을 설명드리면은 협심증으로 엄청나게 비용이 들기보다는 심각하시면은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해서 더 이상 막히지 않게 수술 정도 하고 약물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실비 정도 혹은 실비가 없으셔도 금전적으로는 크게 부담을 안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게 이제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제외한 이제 범위들.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그 질병의 처치 시기나 이제 발생 부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한 분 정도는 이런 식으로 난 몸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넓은 범위보다는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 정도를 더 강화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 역시도 이제 계층 설계라고 해서 뭐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한 1000에서 2000 정도를 준비를 하신다면은 이제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을 한 3, 4천을 준비를 해서 이거를 한 5000 정도로 맞추는 식으로 설계를 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대표적으로 암 보험하면 이제 암보험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모든 암이 똑같이 그냥 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췌장처럼 몸속 깊숙이 있거나 혈액암처럼 이제 형태가 없는 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고해감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험사별로 이제 지정한 암들을 고해감이라고 해서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 관련된 뭐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전립선암 같은 경우를 특정암으로 분류를 해둡니다. 그리고 소외감이라고 해서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을 이제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서 실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게 발생 빈도도 증가를 하고 치료 기술도 그만큼 발달되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주겠다 해서 소외감으로 내린 거고,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용종과 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부암은 겉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이제 치료가 쉽게 되는 거고, 대장점막내암도 이제 대장암 초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갑상선암처럼 예전에는 일반암이었던 게 이제 점차 빠져나오기 시작을 해서 한 절반 정도의 상품은 소외감, 절반 정도의 상품은 일반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가입을 한다면은 특정암은 한 6에서 800만 원, 그리고 소외감 같은 경우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하게 되고, 예전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뭐 이제 일반하면 10%만 보장을 해준다 라고 적혀 있다 보시면 되고, 혹은 이제 최근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구별 없이 똑같이 2,000, 2,000, 2,000 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입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사는 특정암을 분류하지 않고 특정암이 일반암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해보험사가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꼭 그렇지는 않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회 한정 지급하기 때문에 이제 장단점이 있다 해서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50세에 만약에 유방암이나 뭐 전립선암, 자궁암에 걸렸다 하면은 생명보험사에서는 600만 원만 나오는 거고, 손해보험사는 특정한 분류 없이 다 일반암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치료가 되고 살다가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 변이기 때문에 80세에 또 폐암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명보험사에는 특정암과 일반암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추가로 나올 게 있는 건데 손해보험사는 이게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나올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다지 뭐 생명보험사가 유리하다, 손해보험사가 유리하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해와 재해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수술이나 입원할 때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사망보험금 얘기나 뭐 특별한 이제 전염병이 퍼졌을 때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는 그냥 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해는 이제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을 만족하는 사고가 이제 상해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상해 사망보험금이 주계약으로 많이들 가입을 해 계시는데 대형 선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분쟁이 붙는 게 상해 사망. 이거는 우연하고 급격하고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선장에 문제가 있었구나 혹은 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상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몇백억, 몇천억씩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붙는 경우가 이제 상해 사망에 대한 부분이고 그 외에 재해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전염병으로서 재해 입원비, 뭐 재해 후유 장애 이런 거를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지급이 안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망보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시작을 같이 했기 때문에 주계약으로 많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에는 이제 일반 사망, 즉 100%짜리 확률의 사망을 다루는 거고 손해보험사는 이런 식으로 상해 사망, 질병 사망, 특정 사망들을 다루기 때문에 아까 첫 페이지에 이제 운수사고가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을 기본 계약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가 비싸다, 손해보험사가 저렴하다가 아니라 똑같은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담보는 특약별로 이제 가격이 비슷한데 주계약 부분에서 생명보험사는 확률 100%짜리 일반 사망을 기본 계약으로 하고 손해보험사는 확률이 낮은 상해 사망을 기본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가격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수술 같은 경우 종수술이라고 해서 1회조 5종 수술이 있고 뭐 특정 보험사는 1에서 7종이고 옛날 보험 같은 경우는 1에서 3종 수술비가 있는 거고 이제 상해 수술, 질병 수술 이런 식으로 따로 있는 수술비가 있습니다. 이제 한 2년 전만 해도 생명보험사에서는 1에서 5종 종수술비를 이용했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수술, 질병수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해수술, 질병수술은 해당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1년에 딱 1회만 보장합니다. 내가 암수술을 그 해당 연도에 뭐 3번, 4번 해도 딱 정해진 30만원 혹은 뭐 10만원, 20만원 딱 1회만 지급을 하는 거고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나 사고에 상관없이 수술마다 지급을 하고 또 이제 손가락 수술하는 것보다 심장 수술하는 게 더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 경우에 이제 1에서 5종이라고 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손해보험사에서도 1에서 5종 수술비가 나왔는데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인지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후유장애. 그래서 이제 신체 모양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암, 뇌, 심장에 대해서 이제 3대 진단비로 많이 발달이 되는데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은 진단비만 준비하면은 우리가 50%는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50%만 준비하는 거고 후유장애는 그래서 신체 모든 부위에 대해서 신체 기능의 일부를 잃었을 때, 즉 장애가 생겼을 때 지급을 할 수 있게 나온 상품으로서 이제 우리가 상해 후유장애나 재해 후유장애 1억을 가입비를 했다면은 사고가 나서 두 눈의 시력을 잃은 것도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1억이 지급이 되는 거죠. 100%. 그래서 1억을 가입해서 1억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귀의 청력을 또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사고로 인해서. 그럼 80%로 8천만 원이 또 지급이 되는 거고 또 입에 대한 게 즉 눈, 코, 입, 팔, 다리, 손, 발 이렇게 다 모든 부위별로 100%로 이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잔인한 조금 심각한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1억을 가입해도 뭐 2억 8천 혹은 그 이상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게 후유장애다.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후유장애에서 챙길 수 있는 게 질병 후유장애를 챙기신다면 이제 치매 그리고 디스크, 인공관절
또한 이제 인공장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준비를 할 수 있다. 즉, 암, 뇌, 심장을 제외한 다른 진단비 개념으로 이제 후유장애를 꼭 들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제 상해 질병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둘 다 챙기셔야 되는 거고, 질병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에서 많아야 5,000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될 정도로 보험사에서 가입을 꺼리는 특약입니다. 즉, 그만큼 고객들한테 이제 확률이 높고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 원인은 오히려 치매다 보니까 이런 질병 후유 장애를 어릴 때부터 준비한다면은 치매를 포함한 이제 모든 범위에 대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간단한 예시로 이제 암 같은 경우에도 뭐 위에 암이 생겼다 하면은 위 전절제로 이제 위를 제거하게 되면은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이제 후유 장애에서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는, 즉 전범위적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있어서 이게 영구 후유 장애냐, 일시 후유 장애냐 이런 걸 판단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위 절제 같이 직접적으로 아예 부위가 제거되는 경우에는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보험, 즉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입원비를 메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실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도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뇌랑 심장에 대한 것도 이제 범위가 나눠져 있고, 수술비도 이제 종수술비냐, 그냥 질병사나비, 상해수술비, 그리고 후유장애도 질병이냐, 사고냐, 그리고 입원비도 질병이냐, 사고냐. 그래서 간혹 이제 질병은 안 가지고 상해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상해만 없고 이제 질병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있는 줄 알았다가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두 개 다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은 뇌나 허혈성, 즉 혈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두 개 같은 맥락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를 가족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도 기본은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혹은 급성신경세, 뇌졸중, 뇌출혈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다 연관이 있는 게, 내가 고지혈증이 생겨서 이제 피가 이제 지방이 많이 끼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혈관벽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혈관벽이 막혀서 혈압이 올라가서 이제 고혈압이 발생되는 거고, 당뇨 역시도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이게 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요 성인병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가락이 썩는다든지 혹은 백내장, 녹내장이 발생되다든지 그런 이제 합병증이 무서운 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성인병 관련된 몇 대 몇 대 수술로 보충하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 대비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웬만한 케이스에서는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골절 진단비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넣으시면은 제대로 된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즘에는 실비는 단독으로 따로 한 1, 2만 원 혹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은 3, 4만 원에 가입을 하시는 거고, 이제 종합보험을 어떻게 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보장이 좋냐 아니냐를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린 거고, 디테일한 나의 이제 가족력 혹은 내가 걱정되는 내 생활 패턴이나 습관들 같은 경우, 그리고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금액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이제 조절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